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5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구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재건축 등 현안에 집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신년 인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여 명의 양천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양천구 신년 인사회. 여기서 나온 최대 화두는 복지였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워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더욱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와 밑반찬 지원, 주거 약자를 위한 집수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의식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57.92%로 전년 대비 11.1%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약자들에게 더 많이 보살피는 그런 정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재 구청장의 1호 공약인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이 구청장은 목동 아파트 13개 단지가 안전진단 장벽을 넘었고 신월동 일대가 모아타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랜드마크 조성도 힘쓸 예정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은 올해 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목동 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한 용역도 올해 진행됩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누가 얘기를 해도 양천구만큼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구는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우리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플레이스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신월동의 첫 지하철역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경전철 추진을 위해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유력 후보지로 김포 고촌을 꼽았습니다. 이 구청장은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신정 차량기지를 옮기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선이 결국 김포의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으로 2호선 지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공리의 지하철 차량 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자는 정도까지는 얘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김포의 경우 5호선 연장과 서울 편입 등 현안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양천구는 올해 청력 정밀 검사와 심리 상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신설해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양천 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평생학습 포털 개설로 교육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불광 이동 일대에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불광 이동에 복잡한 골목길을 안내하는 위치 정보, 비상벨 안내 표지판, 안심 등을 설치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초등학교 통학로에는 핸드레일과 안심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불광 이동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양천구가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양천구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양천구는 청렴 노력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단계 내려앉은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은평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융자 사업은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연리 1%,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 담보 등기 설정이나 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는 물론 광역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조사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청렴도입니다. 서울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단 주재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13년 만에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청렴 노력도는 한 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마지막은 인천시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5등급, 청렴 노력도는 2단계 떨어진 4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 역시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합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업무와 조직 내부 운영 전반을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와 기소 유죄 판결 여부를 감점으로 하는 부패 실태로 평가합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이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서울시 의회는 4등급, 경기도 의회는 5등급, 인천시 의회는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회의 경우 부패 경험률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과 의회는 매년 청렴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가 결과는 바닥 수준을 보이며 공연불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양주시와 고양시 일대 다방에서 여성 업주들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양주와 고양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절도 등으로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허식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5.18 폄훼 논란 관련 1차 윤리위원회에 참석했지만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당 당규상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한 때로부터 당원의 자격은 소멸합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마다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 계약을 유도했는데요. 이 업체는 일반인 200여 명에게 390여 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습니다. 200여 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입니다. 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 자금 등 직접 대출 2천억 원과 금리 보전 1조 5천억 원 등 모두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자금은 연리 3.8% 금리로 업체당 최대 200억 원까지, 성장 기반 자금은 연리 3.5%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안심금리 자금과 희망 동행 자금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1.8%의 금리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 밖에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천억 원의 자금이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되고 재해 재난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계획 도시와 원도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선종 인천시 지부장을 만나 아파트 공동체의 현안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지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정복 시장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렇다 그러면 주택관리팀의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관리,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 원도심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지원금, 특히 아파트의 이제 시설, 노후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의 이제 그 주차 문제, 주차장 증설이 되겠죠. 주차면 증설, 그 부분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일부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한다는 어떤 이제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지면 물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될 건지를. 그래서 특히 이제 주민 분담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치단체에서 그런 단지를 위주로다가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사실 그 방법을 모르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등급을 줘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은 지금 작년부터 10월 달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의무화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의원들이 과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를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